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에너지 화공과에서 전기화학하는 송현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기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배터리 초보자 여러분들 또는 배터리를 하고 계셨으나 전기화학의 기초를 한 번쯤은 다시 터칭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 서모다이나믹스와 키네틱스 이 두 가지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만 오늘은 서모다이나믹스의 일부분만 커버하는 정도에서 아마 전기화학의 기초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화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기화학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Electrochemistry, 즉 두 가지 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Electron 플러스 Chemistry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전기화학이라고 하면 케미컬 에너지를 일렉트릭 에너지로 바꾸거나 또는 일렉트릭 에너지를 이용해서 케미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로서 일렉트로라는 것을 드라이버로 생각하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케미스트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렉트론이라는 것은 전압을 가하거나 전류를 가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일렉트롤리틱 셀이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골드링을 만들 때 이제 도금을 하기도 하는데 도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극으로 싼 메탈을 이용한 이런 반지 모양의 전극을 가지고 여기에 골드 메탈을 도금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일렉트로드를 물속에 넣고요. 그 물 안에는 또는 전해질 안에는 골드 플러스 이온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극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게 되면 골드가 일렉트로라이트 안에 있던 골드 플러스가 일렉트론을 받아서 결국 골드 메탈로 됩니다. 골드 메탈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바로 전극 표면에 도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를 이용해서 골드 플러스 아이온을 골드라는 메탈로 바꿨습니다. 즉 케미스트리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전자 또는 전압 또는 전류를 컨트롤해서 케미컬 스트럭처를 바꾸거나 케미컬 에너지 형태로 이런 전자를 저장하는 것을 첫 번째 일렉트로케미스트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전기학적 셀은 일렉트롤리틱 셀이라고 부르죠. 즉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케미스트리라는 키워드를 먼저 잡아보죠. 그렇게 되면 케미컬 리액션을 이용해서 전자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전자를 소모시키는 것이 바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입니다. 일종의 갈바닉 셀이 여기에 해당돼요. 즉 이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를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력학적으로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 또는 전압 또는 전자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배터리라는 것은 그것이 2차 전지든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트리플 A, 더블 A와 같은 1차 전지든 간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자를 끌어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배터리 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에서 전자를 얻어내는, 전류를 얻어내는 또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갈바닉 셀에 해당하는 일렉트로케미스트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는 배터리를 할 분들이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리튬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극, 캐소드 물질로는
가장 예전에 많이 쓰였던 것은 바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놈이에요. 여기 보시면 리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리튬 소스가 됩니다. 이 리튬이 여기 도식적으로 그렸습니다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이런 격자에 리튬이 갇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스타팅 스테이트가 돼요. 또 반대쪽 에노드 또는 음극은 카본이에요. 그래파이트죠. 그래핀 레이어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핀 레이어의 사이에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쪽 공간에 리튬 아이온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옥시데이션 넘버 또는 각각의 가수를 볼게요. 먼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보시면 옥시전은 2-니까 토탈 4-가 존재하고요. 리튬은 1+. 그래서 코발트가 3+ 이온 형태로 격자 안에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파이트의 카본은 바로 제로가예요. 여기에 먼저 전압을 걸어서 이쪽 리튬 이온을 그래파이트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충전이죠. 차지 충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쪽 파워 서플라이 또는 여러분들 실험실에 사용하시는 포텐셜 스탯을 걸었습니다. 이때 이 양극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는 플러스 극을 걸게 돼요. 그리고 음극이라고 불리우는 그래파이트에는 마이너스 극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플러스 포지티브 폴 또는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되고요. 오른쪽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마이너스 일렉트로드가 됩니다. 자, 이 파워 서플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자를 어디서 빼서 어디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극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전자를 뺏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발트 3가가 코발트 4+가로 바뀌게 돼요. 이 경우에는 코발트 하나와 옥시전 2개가 차지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져서 원래 있던 리튬 플러스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도 잡아주질 않지요. 그래서 리튬 플러스가 이 경우에는 2개가 밖으로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뽑아낸 전자는 파워 서플라이나 포텐셜 스탯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에노드 또는 음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극에는 지금 그래핀 레이어에 전자가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갈 길 잃은 리튬 플러스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있었는데 이놈이 일렉트로라이트를 지나서 그래서 그래파이트의 그래핀 레이어 사이에 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튬 플러스와 전자가 서로 차지 밸런스가 맞아서 안정된 상태로 가게 되죠. 이때 카본 입장에서의 옥시데이션 넘버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카본 도식적으로는 C6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카본 그 그래핀 레이어에 그 C6 체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C6 체인 하나가 유닛 하나가 제로가를 갖는데 전자를 먹였기 때문에 이 C6가 1- 차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튬 C6라는 새로운 컴파운드를 형성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앞에서 전기학의 첫 번째 정의에 해당합니다. 즉 일렉트롤리틱 셀입니다. 전압을 걸어서 또는 전자를 억지로 한쪽에서 빼서 한쪽으로 집어넣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코발트 옥사이드로 그냥 바꾸게 되고 그 다음 그래파이트를 리시에이티드 그래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배터리지만 충전은 바로 첫 번째 일렉트롤리틱 셀의 정의에 합당하게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이거는 네거티브 일렉트로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에노드, 캐소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위 양극, 음극 우리말로 할 때는 이게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네거티브 일렉트로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산화극, 환원극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소위 에노드나 캐소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지금 코발트 3+가 코발트 4+로 바뀌었어요. 즉 전자를 하나 있는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에노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건 에노드예요. 반면에 그래파이트는 카본 입장에서 보면 지로가 1-, 즉 전자를 하나 받아서 환원되었습니다. 환원은
바로 캐소드라고 불리게 되죠. 제가 이쪽을 애노드, 이쪽을 캐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화들짝 놀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캐소드고 카본은 또는 그래파이트는 애노드인데 왜 바꿔서 말하느냐? 네, 맞습니다. 보통 이걸 캐소드, 애노드라고 말하죠. 그런데 캐소드, 애노드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모두 방전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디스차지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차지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애노드고 그래파이트는 캐소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양극, 음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충전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이 중간 과정에서는 2개만 나왔습니다만 모두 다 나오게 되죠,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코발트 옥사이드가 되고요. 오른쪽은 리세이티드 그래파이트가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완충, 풀 충전한 상태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됩니다. 자, 이젠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선 이것을 이용해서 셀폰을 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나 포텐셜 스탯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 입장에서 굉장히 업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셀폰이라든가 랩탑이라든가 또는 일렉트릭 비클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 이 음극은 그냥 그래파이트가 자연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형태예요. 근데 억지로 리튬을 먹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예요. 근데 억지로 리튬을 빼놨어요. 즉 굉장히 일렉트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 두 가지 극을 어떤 저항을 이용해서 연결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전자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와서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정의에 의한 갈바닉 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구동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현재 리튬 C6가 있었어요. 즉 C6에는 1- 차지가 있는데 이놈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로로 가면서 리튬 플러스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일렉트로라이트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전자는 다시 양극으로 가서 엑스트라 전자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왔던 리튬 플러스 아이온이 다시 원래대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또는 코발트 옥사이드 안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즉 4+가 3+로 가면서 리튬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리튬 플러스가 인터캘레이션 또는 인설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입장에서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전자를 어느 놈이 주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극에서 전자를 내놓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니까 플러스가 돼요. 위와 비교를 해보시면 여전히 플러스는 플러스 극이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 음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차지와 디스차지는 플러스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다에 관계없이 충전이다 방전이다 관계없이 다 양극, 음극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캐소드 애노드 즉 산화극이냐 환원극이냐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1-가에서 0으로 전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시데이션, 산화가 됐고요. 산화극이라고 불리우는 애노드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돌아가는 이 전극은 4+가 3+로 들어가서 전자를 먹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나고 환원극이 되는 거죠. 즉 캐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캐소드 머티리얼이다. 맞습니다. 디스차지에서는. 오른쪽에서는 그래파이트는 애노드 머티리얼이다. 맞습니다. 바로 디스차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지와 디스차지 관점에서는 캐소드하고 애노드가 바뀌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2차 전지라는 거는 뭡니까? 리버서블 해야죠. 충전은 방전의 반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애노드, 캐소드는 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배터리는 방전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리슨 코발트 옥사이드를 캐소드 머티리얼이다, 애노드 머티리얼이다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양극재다, 음극재다. 이 말은 맞죠. 왜냐하면 양극과 음극은 차지와 디스차지에 관계없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바로 전기화학의 두 가지 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일렉트롤리틱 셀, 방전은 갈바닉 셀. 전기화학을 설명할 때는 서모다이내믹스와 연력학이죠. 그리고 키네틱스, 속도론,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를 여기에 캡처를 했는데요. 제목은 When Harry Met Sally. 1977년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해리와 셀리가 만나죠. 이때는 굉장히 서로 인상이 안 좋았어요. 많이 싸웠고. 그러다가 5년 후에 우연히 뉴욕시티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처음 만난 지 12년 3개월 후에 이 둘은 결혼을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Anyway, 여기서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는 과연 이들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이들의 굉장히 서로 서먹서먹하고 또는 서로 증오하기까지 하는 관계를 보았을 때는 우리의 익스펙테이션은 이들은 결혼할 리가 없다가 되죠. 하지만 이들은 결혼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를 알려주는 툴이 바로 서모다이내믹스, 연력학입니다. 즉 연력학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떻든 처음에 어떻든 간에 이들이 이리 가서 시간이 100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학문이죠. 그리고 전기화학에서 서모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이퀘이션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너런스티 이퀘이션이죠. 반면에 이 서모다이내믹 또는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 갈 때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좀 더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키네틱스, 속도론입니다. 전기화학에서는 키네틱스와 관련된 이퀘이션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charge transfer limited라는 상황에서 전류와 전압을 연결짓는 버틀러-발머 이퀘이션, 또는 mass transfer limited 상황에서의 커트럴 이퀘이션 또는 샌디 이퀘이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모다이내믹스와 키네틱스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해야 전기화학적인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먼저 서모다이내믹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모다이내믹스를 안다는 것은 결국 리덕션 포텐셜을 이해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비커가 있고요.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봉 하나를 집어넣을게요. 철봉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피스에 있는 이 철 애톰들이 뭔가 움직이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바로 전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철 애톰 하나를 쫙 확대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핵이 있고 그 핵을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엘러먼트에 따라서, 각 메탈에 따라서, 각 컴파운드에 따라서 이 일렉트론을 바깥쪽으로 던지는 힘 또는 외부의 일렉트론을 자기한테 가지고 오는 힘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힘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일렉트론을 몇 개 뱉어냅니다. 바로 이게 이온화, 아이오니제이션, 이온화 경향이죠. 즉 뉴트럴 애톰이 포지티브 애톰으로 바뀌면서 또는 캣아이온으로 바뀌면서 또는 N아이온으로 바뀌면서
일렉트론을 내놓거나 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메탈을 한번 볼게요. 아주 대표적인 메탈입니다. 소디움 또는 리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크, 철, 카퍼, 골드, 플래티넘. 이것들의 전자를 밖에 내 던지는 힘을 좀 한번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플래티넘, 골드, 카퍼. 물론 뭐 카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금운동 그리고 백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옛날 때부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반짝이거든요. 반짝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옥사이드를 형성하지 않고 산화물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체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물질을 한번 볼까요? 실리콘 또는 알루미늄 보십시오. 땅에 실리콘이나 알루미늄 덩어리들이 굴러다니지 않아요. 이놈들은 대기 중에 있는 옥시전이라는 강력한 적들에게 당해서 다 알루미나라든가 아니면 실리카 형태인 산화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산화됐기 때문에 이놈들은 반짝이지 않아요. 하지만 플래티넘이나 골드는 산화가 잘 안 돼요. 즉 산소랑 잘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주얼이라고 하죠. 이 말은 플래티넘은 산화가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 말은 원래 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붙으면서 전자가 메탈에서 산소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플래티넘은 산소든 뭐든 남들이 들어와도 전자를 잘 주지 않아요. 골드도 역시 잘 주지 않습니다. 물론 플래티넘보다는 조금 잘 주거나 아니요 어떨 때는 잘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은 정말 잘 안 주고요. 카퍼 상대적으로 잘 안 줍니다. 하지만 표면에 골드판이 있다면 표면에 산화막이 약간은 생겨요. 그 정도고요. 철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녹이 잘 쓸죠. 녹이 쓴다는 거는 바로 Fe, 철이 전자를 잃고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물 형태로 잘 존재를 하죠. 그래서 꽤 잘 산화가 됩니다. 징크 아연이죠. 아연은 아주 쉽게 잘 돼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잘 형성됩니다. 1차 전지들 보면 징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징크가 전자를 잘 잃어서 전자 소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거의 폭탄 수준의 소디움, 나트륨이죠. 나트륨이나 아니면 리튬 한번 가볼게요. 이놈은 엄청나게 산화가 잘 돼요. 전자를 잘 두거든요. 공통점은 일족 원소잖아요. 일족 원소야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옥테트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 7개를 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하나 잃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전자 하나 잃는 게 쉽기 때문에 나트륨 메탈이라든가 리튬 메탈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이미 줘서 옥사이드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염을 만들어요. 바다로 가봅시다. 바로 NaCl, Na 플러스 엄청 많이 있죠. 또 사실은 리튬 염들도 많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산화가 되게 잘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어떤 일종의 전자를 잃는 경향들 또는 전자를 거꾸로 말하자면 얻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보면 옥시데이션, 산화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돼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입장에서는 리덕션, 즉 환원의 경향은 바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환원이 잘 됩니다. 바로 이 리덕션이 잘 되는, 거꾸로 말하자면 옥시데이션이 잘 안 되는 것을 값으로 표현한 게 리덕션 포텐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냥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은 뭐 리덕션 포텐셜이라고도 불리지만 또는 옥시데이션 포텐셜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리덕스 포텐셜, 즉 리덕션과 옥시데이션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텐셜이라고도 불리웁니다만 전기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리덕션 포텐셜이 가장 맞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정의할 이유는 이 값이 크면 리덕션이 잘 일어나거든요. 즉 플러스 값 쪽으로 더 커질수록 리덕션 포텐셜은 크고 즉 환원이 잘 일어납니다. 플래티넘 산화 안 되고 환원이 잘 일어나죠. 굉장히 포지티브 값의 리덕션 포텐셜을 갖게 되죠.
그러면 소디움은 어떨까요? 리덕션 포텐셜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서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게 리덕션 포텐셜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해서 전자를 얼마나 잘 잃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잘 못 잃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메탈 중에서 4개만 지금 골라서 빼왔습니다. 골드, 당연히 보석이죠. 잘 전자를 잃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카퍼, 그 다음 철, 그 다음 소디움 혹은 리튬이 되겠어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잘 잃지 않으니까 표면 애톰 중에서 단 2개만 이온화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남는 일렉트론은 골드 몸 쪽으로 들어가요. 메탈이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전자, 엑스트라 자유전자가 2개가 몸에 있게 됩니다. 다음 카퍼로 넘어가 볼게요. 구리는 10개의 서피스 애톰이 이온화됩니다. 그렇다 보면 몸에는 10개의 전자를 지니게 되죠. 다음 철, 100개 이온화, 그래서 100개의 전자. 소디움, 100만 개의 서피스 애톰이 이온화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개의 전자가 소디움 메탈 바디 안에 존재하게 되죠. 바로 이 전자의 차지 개수가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숫자는 딱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키매틱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자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 밀리언. 즉 골드가 가장 포지티브한 값을 갖습니다. 가장 큰 값, 포지티브한 값을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소디움은 가장 네거티브한 값을 갖죠. 바로 이 순서가 리덕션 포텐셜이에요. 즉 이온화되는 경향을 생각할 때는 몸에 남아있는, 바디에 남아있는 이 전자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리덕션 포텐셜을 정의를 할 때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100V, 마이너스 1 밀리언 볼트. 물론 숫자는 틀립니다. 실제 값들을 보여드릴게요. 골드 플러스가 골드로 가는 경우는 플러스 1.69V입니다. 카퍼 2 플러스가 카퍼는 플러스 0.15V. 즉 이거보다 좀 더 네거티브하죠. Fe2 플러스 Fe 반응은 마이너스 0.45V. 그리고 여기 어마막지한 전자를 내놓는 반응, 이온화 반응은 소디움 플러스 소디움 또는 리튬 플러스 리튬, 이게 마이너스 2.71V. 리튬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이너스 3.07V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덕션 포텐셜을 가져요. 마이너스 값의 리덕션 포텐셜을 갖는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몸에 전자가 됐다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 자기보다 좀 전자가 적게 가진 철이나 카퍼를 만나면 얘가 전자를 줘버립니다. 왜냐면 자기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이쪽 그래프로 갈게요. 이쪽 Y축으로 갈게요. 여기 Y축을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 위로 가 있고요. 플러스 값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 이유는 마이너스 값의 리덕션 포텐셜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플러스는 에너지가 낮죠. 그 말은 전자는 분명히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것이고, 그 말은 위에 있는 반응이 아래에 있는 반응에게 전자를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리덕션 포텐셜의 마이너스 값을 위로 하고 플러스 값을 아래로 하는 것이 되게 이해하기 편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볼게요. 지금 비커에 Fe2 플러스도 있고 Fe 막대기도 있고 카퍼 2 플러스도 있고 카퍼 막대기도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전압을 걸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Fe는 마이너스 0.45V의 좀 더 네거티브한 리덕션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전자가 많아요. 반면에 카파는 전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Fe2가 Fe2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카파2 플러스에 줘요. 그러면 카파2 플러스는 전자를 먹고 카파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의 것은 전자를 잃으니 당연히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아래 것은 전자를 받으니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Z자 형태의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배터리 물질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물질을 좀 가져와 볼게요. 카본 6의 1-가 되는 리덕션이 되는 반응.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리튬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래파이트가 리시에이션 되는 반응은 이 Y축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밸류를 집어넣자면 마이너스 3V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발트 옥사이드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환원되는 반응의 전위는 약 플러스 1V예요. 그래서 이런 두 놈들이 있을 때는 바로 리시에이티드 된 그래파이트가 전자를 잃고 카본 제로로 가면서 그 전자는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자를 받은 코발트 옥사이드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돼서 리시에이티드 된 코발트 옥사이드가 됩니다. 바로 이게 디스차지 반응이죠. 즉 갈바닉 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냥 일어난다는 거는 따로 전압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디스차지 반응이 되고요.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를 끌어내고 그걸로 랩탑이나 셀폰을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볼티지 값을 또는 포텐셜, 정확히 말하면 리덕션 포텐셜 값을 쫙 도시를 했는데 이 값들은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이 값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런 값을 갖는다는 것이지 포텐셜은 절대값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볼티지 vs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요 포텐셜의 차이인 4V급의 전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양극물질, 음극물질을 도시를 했어요. 원래 그래프는 이거고요. 볼티지가 0V부터 5V까지. 여기서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전압이 리튬 대비입니다. 앞에서는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대비였고요. 여기서는 리튬 대비입니다. 그래서 값은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자가 어디로 흐르느냐를 볼 때는 y-axis를 거꾸로 뒤집는 게 좋아요. 즉 마이너스가 위쪽으로, 좀 더 작은 값이 위쪽으로. 그래서 플립 오버 시켰습니다.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5V 플러스 5V. 즉 양극재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놈이에요. 그리고 음극재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대적인 네거티브 값을 갖는 놈을 이렇게 도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 리튬 메탈, 그리고 실리콘 등이 이 위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리고 리튬 망가니즈 옥사이드 좀 싸서 많이 쓰죠. 그리고 플래토 포텐셜이 이쁘게 생긴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 LFP라고 불리는 이런 양극재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극재는 에너지가 되게 높아요. 에너지 주기가. 즉 리덕션 포텐셜이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그리고 양극재는 굉장히 포지티브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반응. 이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를 끌어낸다. 즉 디스차지 반응은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를 주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리덕션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인 전기화학 테이블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기화학 테이블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리덕션 포텐셜 쳐도 되고요. 전기화학 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일반 전기화학 책을
보셔도 이런 테이블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굳이 이런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쪽에 반응식들이 써 있어요. 이것들은 리덕션 해프 리액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덕션 포텐셜은 말 그대로 리덕션 반응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리덕션.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두 번째 포인트. 모든 테이블에는 그냥 리덕션 포텐셜이 아니라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 나와 있다. 즉 스탠다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리덕션 포텐셜 중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대한 것만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요. 스탠다드 스테이트란 무엇일까요? 스탠다드 스테이트란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Fe3 플러스가 전자를 하나 먹어서 Fe2 플러스로 가는 리덕션 반응입니다. 이때 Fe3 플러스가 1몰 그리고 Fe2 플러스가 1몰이면 그것을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컨센트레이션이 1몰이 아니라 이것들의 effective concentration에 해당하는 액티버티가 1인 경우를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이 산화종이죠.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니까 산화종과 환원종의 컨센트레이션이 같을 때가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도에서의 리덕션 포텐셜이 바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죠. 모든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들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리덕션 포텐셜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이 이게 1몰, 이게 2몰이다 하면 당연히 이 플러스 0.77V라는 값은 틀려요. 이게 두 번째 중요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포인트. 이 값들은 25도의 값이다. 만약에 온도가 달라지면 이 값들은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넌스티케이션에 보면 템퍼러처 텀이 있어요. 적어도 그 값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화학은 저온, 여기서 저온이란 말은 상온 근처의 전기화학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이 값들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온이나 아예 저온으로 내려가면 템퍼러처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 모든 포텐셜 값은 항상 무엇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인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자들이 쓰는 포텐셜 테이블은 주로 스탠다드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 어쩔 때는 노멀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 NHE, 요거 대비해요. 자,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라고 했는데 여기 반응식 하나를 봅시다. 프로톤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하이드로전이 돼요. 이게 바로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볼티지가 0V예요. 왜냐? 이 모든 값들은 바로 이 반응 대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튬 아이온 배터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튬 플러스 리튬 대비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리튬 플러스 리튬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리튬 플러스가 전자 하나 받아서 리튬 메탈로 가는 것. 이게 마이너스 3.04V예요. 그러면 이 볼티지를 만약에 리튬 플러스 리튬 대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값에 플러스 3.04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리튬 플러스 리튬은 0V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전 일렉트로드는 반대로 플러스 3.04V가 됩니다. 이렇게 전환하셔서 쓰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서는 다른 값들을 더해서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리덕션 포텐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테이블에서의 주의해야 할 네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시 리튬 아이온 배터리 쪽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지금 방전이고요. 방전 중에는 코발트 옥사이드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 돌아갑니다. 즉, 텅 비어있던 방을 리튬 아이온이 채우게 되죠. 반면에 꽉 채웠던 그래파이트, 리시에이티드 그래파이트에서 리튬이 쭉쭉쭉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우리가 이 셀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노드 캐소드 이미 앞에서 말하고 시작했지만 한 번만 다시 정리합시다.
리덕션은 캐소드고요. 옥시데이션은 애노드입니다. 처음엔 좀 헛갈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리덕션이 일어난다,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될 때는 캐소드, 애노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외우는 방법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리덕션 R, 캐소드 C 둘 다 자음이고요. 옥시데이션 O, 애노드 A 둘 다 모음입니다. 그래서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해요. 자, 리덕션 포텐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Fe3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Fe2 플러스로 가는 리덕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비커에 Fe3 플러스라는 산화종과 Fe2 플러스라는 환원종의 농도를 1몰로 가지고 있다면, 둘 다 1몰로 가지고 있다면, 또는 똑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놈들은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다면 앞에 커다란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서 그냥 써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딱 찾아서 가져와 보면 그것이 바로 플러스 0.77V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커의 안에 있는 산화종과 환원종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어쨌든 간에 플러스 0.77V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퀴즈, 돌발 퀴즈. 요 리덕션 반응의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또는 표준 환원전위는 플러스 0.77V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의 역반응인 Fe2 플러스가 전자를 잃고 Fe3 플러스로 가는 산화 반응은 과연 어떤 값을 가질까요? 플러스 0.77V일까요? 마이너스 0.77V일까요? 아마 75%의 학생들은 또는 여러분들은 답을 플러스 0.77V라고 맞게 말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마이너스 0.77V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미스언더스탠딩 해서 쓰여진 책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다 틀렸고요. 답은 플러스 0.77. 즉 산화든 환원이든 앞에 부호 변하지 않습니다. 얘를 제가 멜팅 포인트 얘기를 많이 드는데요. 끓는 점을 봅시다. 자,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데는 100도에서 끓어요. 그걸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증기에서 물로 돌리는 컨덴세이션 반응, 그거는 몇 도에서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100도입니까? 아니죠. 수증기에서 물로 돌아오는 것도 플러스 100도예요. 즉 포텐셜은 이렇게 끓는 점이나 어는 점과 같이 어떤 바운더리 경계면에서의 값이지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부로 바뀌는 값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주시길. 리덕션과 옥시데이션 모두 포텐셜은 똑같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옥시데이션 포텐셜이라고 말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리덕스 포텐셜이라고 말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정교학자라면 그래도 리덕션 포텐셜이라는 말을 고집을 하긴 하죠. 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플러스 0.77V라는 값은 1몰의 Fe3 플러스와 1몰의 Fe2 플러스가 있을 때의 값이며 이거는 경계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다가 제가 억지로 밖에서 포텐시오스탯이라든가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플러스 0.67V, 그러니까 플러스 0.77V보다 좀 더 네거티브한 값의 전압을 걸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보다 높으니까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빵 떨어집니다. 그러면 Fe3 플러스가 전자를 받고 Fe2 플러스로 가죠. 그렇게 되면 컨센트레이션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정확히 계산한 값은 아닌데 대충 말을 하자면 이건 0.5몰이 없어지고 요 Fe3 플러스 0.5몰이 없어지고 Fe2 플러스가 0.5몰이 더 늘어서 1.5몰이 될 겁니다. 반대로 포텐셜을 제가 내려볼게요.
포텐시오스탯의 좋은 점은 전압을 내 마음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요놈들은 플러스 0.77인데 요놈은 더 포지티브한 플러스 0.87V이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 아래로 뿅 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Fe2 플러스가 전자를 잃고 Fe3 플러스로 가서 1몰은 0.5몰로 또 Fe3 플러스의 1몰은 1.5몰로 바뀌게 되죠. 자, 바로 전압을 걸면 반응이 일어나고 컨센트레이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몰 1몰 넣으면 0.77V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해질에 1.5몰과 0.5몰로 각각 Fe2 플러스, Fe3 플러스 이 농도를 맞춰서 전해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볼티지는 어떻게 될까요?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농도에서는 플러스 0.67V가 나옵니다. 또한 거꾸로 가서 이 옥시데이션으로 이번엔 Fe3 플러스를 더 많이 넣고 Fe2 플러스를 적게 넣으면 또한 플러스 0.87V라는 볼티지가 나와요. 즉 내가 전압을 걸어서 컨센트레이션을 바꾸거나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전압을 바꿀 수 있거나 이 두 개가 모두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에 대한 이퀘이션이 넌스트 이퀘이션입니다. 바로 여기 넌스트 이퀘이션이 있어요. 포텐셜이라는 것은, 즉 리덕션 포텐셜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텀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텀은 바로 일종의 컨센트레이션 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Fe3 플러스가 Fe2 플러스로 가는 반응을 도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산화종이니까 전자가 부족해서 빈 동그라미, 이거는 전자를 받은 놈이니까 꽉 찬 동그라미 해서 꽉 찬 거 나누기 빈 거, 즉 프로덕트 나누기 리액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변하게 되면 포텐셜이 변한다. 또는 내가 포텐셜을 걸어주면 요 컨센트레이션이 변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넌스트 이퀘이션입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여기서 설명했던 이런 내용인 것이죠. 뭐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충 뭐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값은 틀리더라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원몰 있을 때는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Fe2 플러스라는 환원종을 증가시키고 산화종을 감소시키면 이 플러스 0.77V라는 놈은 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갈지 더 플러스한 방향으로 갈지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값은 리덕션 넌스트 이퀘이션에서 정해줍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여기보다 우리가 환원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산화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힘이 강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르 샤틀리에 법칙.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막 나눠주고 싶어서 돈 적은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 이게 바로 르 샤틀리에 법칙이죠.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돈이 많은 놈이 생겼으니 얘는 돈을 거꾸로 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반응, 즉 산화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산화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면 무슨 말입니까? 리덕션 포텐셜 값이 좀 더 네거티브하게 갈 것이다. 즉 플러스 0.77V가 플러스 0.67V로 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값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 아래 경우를 볼까요? 이번에는 산화종이 많아졌고요. 환원종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거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리덕션, 즉 환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환원이 더 요거보다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리덕션 포텐셜이 이 플러스 0.77보다 더 플러스일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0.87V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넌스트 이퀘이션이야 달달달 외워서 거기에 숫자 넣으면 구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환원종과 산화종이 많아지고 적어질 때 우리의 리덕션 포텐셜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넌스트 이퀘이션과 리덕션 포텐셜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덕션 포텐셜이 뭔지, 또는 배터리가 이런 리덕션 포텐셜의 차이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에는 이제 실제 방전했을 때의 그 포텐셜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배터리에서는 컨스탄트 커런트로 방전이나 충전을 해서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즉 포텐셜이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죠. 이때 주로 타임 대신에 배터리 가이들은 주로 용량 값을 쓰고요. 근데 어차피 컨스탄트 커런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 용량 값이 됩니다. 전기학자들은 이를 크로노 포텐시오메트리라는 방법으로 단어로 얘기를 하죠. 크로노, 타임, 포텐시오메트리, 포텐셜이 변한다. 그래서 이런 커브를 크로노 포텐시오메트리 커브라고 합니다. 자, 전류를 컨스탄트 커런트를 걸 거예요. 여기서는 리덕션 되게, 환원 되게끔 전류를 1mA per cm2로 걸 겁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커런트의 변화량은 없습니다. 이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여기서는 일단 FE3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FE2 플러스로 가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도시를 해봤는데, 사실은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로 코레스폰딩 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FE3 플러스 산화종이죠. 양극재에서는 지금 코발트 옥사이드, 사가의 코발트 옥사이드가 되고요. 이것이 전자를 막 받으면서 리튬 먹으면서 결국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즉 삼가로 환원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FE3 플러스, 즉 산화종 또는 코발트 옥사이드, 즉 빈 공간들, 산화종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아요. 어쩌면 환원종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컨센트레이션 조성에 대해서 넌스티 이퀘이션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래쪽은 엄청나게 큰 값이 들어가고요. 위쪽은 거의 0의 값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쪽 값이 굉장히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바람에 전체 값은 굉장히 플러스 값으로 뜁니다. 즉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환원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산화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또는 코발트 옥사이드가 10의 4승계가 있다고 하면 포텐셜은 거의 무한대 값이 나와요. 매우 포지티브한 포텐셜. 그래서 리덕션이 되게 잘 되는 포텐셜. 왜냐하면 리덕션 포텐셜이 굉장히 큰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나 리덕션 잘 돼요 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고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고요. 실제로 어떤 물질이든 간에 약간 이런 경우에는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약 1.0V 정도에서는 FE3 플러스, FE2 플러스 요 종에 대해서는 약 6개의 산화종의 반개쯤에 2분의 1개쯤에 환원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넌스티 이퀘이션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자를 먹여볼게요. 전자를 계속 먹이게 되면 처음엔 IR 드랍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이런 조성에 맞춰서 포텐셜이 변하게 됩니다. 쭉쭉 내려가면서요. 요 첫 번째 것이 완전히 환원되는 전압이 한 0.81V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계속 전자를 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가 전자를 먹어서 완전히 환원되는 게 0.79V. 그리고 0.77V에 가서는 산화종과 이 빈 동그라미와 환원종, 꽉 찬 동그라미의 수가 같아집니다. 바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 중앙에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계속 지금 전류를 걸어서 환원을 시키니까 더 가겠죠. 이번에 하나 더 가게 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약 0.75V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0.73V. 요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에 그러니까 환원이 대부분 되고 초기의 산화 스테이트를 조금만 유지를 하는 이 정도 10의 4승 per 1 정도가 되면 약 0.53V 정도로 떨어지게 돼서 결국 반응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바로 넌스티 이퀘이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방정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즉 커런트를 걸어서 리덕션을 시키게 되면 서피스 또는 여러분들의 양극재나 음극재의 산화종과 환호종의 비율이 바뀌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압이 쫙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단과 끝 단에서는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로그 펑션이라서 막판에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크로노 포텐셔메트릭 커브 혹은 포텐셜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이면서 자주 보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사이클릭 볼타모그램 정도는 조금 더 설명을 했었으면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0%의 정규학을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난 이 과목 싫어. 하지만 항상 정규학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씩은 들춰 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잊지 마시길. 바이바이.